여러분은 혹시 분명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유독 삶이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유 모를 피로감이 밀려오고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 모든 감정을 남들에게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니까요.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 점점 지쳐가는 느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나약한 사람인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항상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작은 심리 습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습관들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동화된 감정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 생각, 특정 반응, 특정 감정 습관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같은 방향으로 소모되는 것이죠. 마치 바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를 읽는 렌즈에서는 삶을 유독 버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4가지 심리 습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무너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온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타인의 시선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신경 쓰고 계시진 않나요? 상대방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면 괜히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맞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반대로 누군가의 태도가 차가워지면 내 존재 자체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문제는 이 습관이 반복될수록 삶의 중심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표정과 평가가 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기준형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삶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넘겨준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편안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떠올리고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하느라 마음이 끊임없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배려심 많은 사람일수록 이 패턴에 더 쉽게 빠집니다. 상처 주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늘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은 계속 참아내고 내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반응보다 먼저 내 마음의 반응을 들여다보는 것.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정말 이걸 원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늘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는데도 난 왜 이것밖에 못했지?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충분히 성실하다고 말하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냉정해지는 것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채찍 하나가 존재합니다. 쉬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세우죠. 그래서 삶이 점점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조건부 자기 가치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잘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성과를 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절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끝없는 비교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은 언제나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감정이 남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그리고 이 습관이 오래 반복되면 삶은 점점 기쁨보다 압박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쉬는 날조차 이렇게 쉬어도 되나?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졌을까요?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늘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며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습관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지쳐가는데 마음은 아직도 조금만 더 버텨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애썼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어쩌면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은 채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초라해질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 내 삶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말입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사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SNS 속 반짝이는 일상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별 생각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갑자기 경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남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타인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시대에는 이 비교 습관이 더욱 깊어집니다.
20대는 취업과 연애를 비교하고 30대와 40대는 돈과 집, 그리고 아이 교육과 커리어를 비교하며 50대 이후에는 자녀의 성공, 노후의 안정, 인생의 성취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보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조급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누군가의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각자 전혀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봄을 지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긴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봄을 보며 내 겨울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나지 않은 나무는 결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느린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조차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깊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삶이 단단해지는 순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천천히 자기 삶을 바라봐 주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일 뿐이다. 다른 누구도 그대가 될 수 없으며 그대 또한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 그대는 언제나 눈부시며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기 감정을 계속 억누르며 참아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속으로는 너무 힘든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받았는데도 웃어넘기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하루를 견뎌내는 것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한 모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늘 주변을 먼저 챙겨야 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모라서, 가장이어서, 착한 사람이어서,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에 자기 감정보다 남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슬픈 일이 생겨도 울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며 그냥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눌릴수록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한 상태를 정서적 소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도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쉬어도 피곤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 자체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못하고 슬픈 일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마치 마음이 너무 오래 지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닫아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오래 참아오진 않으셨나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서만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슬프면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 감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해. 내가 약해지면 안 돼. 힘든 티 내면 민폐야. 이런 말들로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끝없이 참기만 하는 삶은 결국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억지로 괜찮아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었구나.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지쳐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첫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가장 버겁게 만드는 습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배우자로, 친구나 지인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대부분이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해야 하는 말, 해야 하는 책임, 해야 하는 관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이 질문 말이죠. 사실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래된 외로움 하나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너무 오래 멀어져 있었다는 외로움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느라 내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괜찮은 척 버텨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없이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감정과 욕구를 오래 억압하면 점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따라갑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삶,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그것들을 따라가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 하나를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자기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행복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숨긴 채 웃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붙잡은 채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못한 채 늘 다른 사람부터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삶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자꾸 지쳐가는 것 같은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온 마음의 습관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남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픈 감정조차 마음속 깊이 눌러 담은 채 오래 버텨왔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다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보다 내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를 조금 더 자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어쩌면 그 한마디가 지쳐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작은 시작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나를 읽는 렌즈였습니다.